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토트넘 손흥민 선수.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골 터졌다. 레스터시티 상대로 EPL 통산 3호 해트트릭 달성.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블랙 아이드 피스 Let's Get It Started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토트넘 손흥민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골 터졌다. 레스터시티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3호 해트트릭 달성이었습니다. 주말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죠. 현지 시간으로 17일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레스터 경기가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와서 해트트릭을 달성하고 팀은 6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즌 경기와 또 챔피언스리그 또 8경기 동안 골 소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축구 팬들이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월드컵에 했는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었겠지만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믿으면 되는 손입니다. 자신감을 일단 본인이 얻은 게 가장 보기 좋고요. 활짝 웃는 모습. 역시 손흥민 선수는 웃어야 돼요. 예. 채팅창도 소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예. 분노의 해트트릭이었다. 자, 아무튼 교체로 들어와서 해트트릭을 한 것은 토트넘 최초죠. 이게 13분 만에 3골이었었고 진짜 멋진 경기 A매치 기간 전에 보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A매치 기간에도 또 폭발적인 경기를 보여줬으면 하고요. 오늘은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이고 금융상담, 연애상담, 진로상담, 대인관계 상담 무슨 상담이든지 정용국 씨가 막말과 센 말로 현실 상담을 다 해드릴 겁니다. 고민 있는 분들은 보내주세요. 혹시 가루가 될 만큼 까이고 싶다 하면 괄호치고 가루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또 가루로 안 쓰여 있더라도 뭐 저희 컨디션에 따라서는 가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입니다. 베텐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고릴라 앱을 켜시면 되고요. 보는 라디오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는 라디오 그 모니터를 하는 TV 화면이 오늘 하필이면 고장이 났대요. 잘못된 거죠. 예, 정영국 씨가 오니까 이거 고장난 거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나갔습니다. 화면이. 자, 그리고 카카오 TV 켜셔도 지금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성재 검색하고 오시면 되고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 후에 코너로 돌아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8080님, 배형 이번에 씨름 예능 들어갔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씨름부의 한을 푸는 거예요? 진짜 배호동 되는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경규 선배님이랑 저랑 이제 MC고요. 또 이제 씨름에 도전하는 슈퍼스타들,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1회 촬영을 했는데 지난주였거든요. 근데 일단 엄청 어떤 이종 씨름 대회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붙는데 이런 결과가 뭐 이런 느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1267님 이유식 만들면서 간만에 생방 듣네요. 태교도 베텐으로 했습니다. 아들 쌍둥이인데 둘 다 베텐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이거 실험을 해봐야 되나? 쌍둥이인데 한 명은 베텐을 들으면서 크고 한 명은 안 들으면서 크고. 채팅창은 아직도 씨름 얘기만 하고 있네요. 본인이 플레잉 MC인가요? 플레잉 코치인가요? 본인이 혹시 끝판왕으로 나간 건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닙니다. 적성을 찾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닙니다. 익명장님, 작년 말에 한 문제 차이로 9급 공무원 필기 불합격했다고 사연 보냈던 베테너입니다. 결국 지방교육청 사서직 최종 합격했어요. 다들 응원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와, 축하드립니다. 다들 응원과 걱정이라는데 사실 청취자분들은 익명장님께는 뭐 응원이나 걱정 뭐 이렇게 많이 보내진 않았어요. 제가 걱정한 거죠. 예, 축하드리고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채팅창이 이제는 막 치읓 키읔 오고 있습니다. 예, 기억난다 크크 치읓 키읔. 예, 그런 사람도 있었나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현실이죠. 예, 가끔 걱정했다. 예. 오윤성님 골프를 시작한 골프 초보입니다. 연습장 가는데 손 마디마디와 팔이 엄청 아프네요. 땀은 많이 나는데 살 빼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땀 난다고 살 빼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 뭐 이제 운동하면서 빼는 느낌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땀이 나면 순환은 좀 되는 거니까 뭐 안 나는 것보단 낫죠. 여름에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있으면 살이 아예 안 빠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골프는 살이 뭐 많이 안 빠지겠죠 사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도. 씨름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씨름하면은 살 많이 빠져요. 예. 씨름하고 안 먹으면 빠집니다. 엄청난 운동입니다. 김밥김님 게임한다고 하루 늦게 잤더니 밤낮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디도 밤에 라디오 하느라 늦게 잘 것 같은데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베텐 때문에 사실 몸이 많이 망가졌죠.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 한 몸 희생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2, 3시에 자게 되는데 그래도 요즘은 많이 땡겨가지고 1시 반? 예, 그 안쪽에 자는 것 같아요. 이게 아침을 먹으니까 잠이 좀 빨리 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아침을 늦게 먹어서 점심을 아침으로 먹는다. 그러면 야식이 너무 땡겨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김환 아나운서가 인정한 최고의 이야기꾼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네, 그 SBS에서 저보다 먼저 퇴직한 김환 아나운서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저 행복한 아침 시절이나 베텐 시절에도 대타를 한 번씩 해서 정용국 씨랑 만난 적이 있는데. 그렇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김환 씨가 어제 베텐에 출연했었거든요. 네. 정용국 씨 아직도 있냐고 찾았고. 아직도 있냐고는 뭐야? 예? 네. 여고괴담처럼 아직도 베텐에 있어. 제 기억으로는 그때 김한 씨가 굉장히 잘 웃는 남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네. 누가 봐도 터질 만한 에피소드. 아니 근데 남자는 웃으면서 옆으로 몸이 잘 제껴질 때까지 웃질 않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리액션이 좋았던 아나운서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베텐인지 행복한 아침 때로 기억하는데 행복한 아침 때 정용국 씨가 썰을 풀었는데 네. 그 수영을 바다에서 하다가 응가를 먹었다. 먹을 뻔했다. 예. 근데 김환 아나운서는 먹었다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먹은 남자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잠수를 했었고 자유형 했으면 먹었다였거든요. 입을 벌리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할머님 한 분 계셨고, 그리고 이제 김한 아나운서 있었고, 저 있었고 이렇게 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는 근데 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할머니라뇨. 저기 죄송한데 그 원로 PD님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 PD님 계셨고,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베텐이 SNS에 사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나 깜짝 놀랐어 진짜. 혼자 엄청 웃었습니다. 왜요? 세 번째 사진을 봤는데. 예. 베디가 너무 어린 거야. 10년 전. 10년 더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뭐야? 살이 좀 많이 빠졌을 때여가지고. 네, 너무 귀여운 건데 지금 보니까 잘못됐더라고. 네. 지금도 살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아니 왜냐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젊음이 그냥 얼굴에 살아있더라고. 네네.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시절에도 표정은 항상 좀 약간 안 좋아요. 귀찮은 느낌. 그런 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김환 씨가 이제 셀카 찍자고 하는데 그쵸? 빨리 찍고 꺼져 이런 느낌. 그때 운동복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맨 마지막 사진.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무슨 어디 분장실에 앉아가지고. 형광색. 네, 그래 그거. 그냥 입고 다녔어요. 그거를? 네. 축구 때문에. 축구복을 많이 입고 다니는 시절이었고. 네네. 출근할 때 그 막 바르셀로나 유니폼 입고 출근하고 그랬으니까. 그랬어요? 예. 그때부터 베테너였구나. 잘못됐네. 예. 아무튼 그런 썰을 땡튜브에 올리면 실버 버튼 받을 거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건 이제 콧발가 매축이님이 올리셔야죠. 100만 가야죠. 예. 네. 자, 예전에 유재석 씨가 서세원의 토크박스 프로그램에서 썰 풀어서 완전히 국민 MC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예.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면 정욱 씨가 뭔가 썰을 풀기 딱 좋은 스타일이니까. 아, 제가 이제 썰을 제대로 풀면 잡혀갈 사람 많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할 때 거의 실명이 나와요. 습관처럼 실명이 나오더라고. 네네. 그 얘기는 왜 그런 거냐면 TV를 보다가 어떤 걸 갖다가 삐처리하거나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들으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나는 얘기할 때 항상 실명을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침착맨 방송 나갔을 때도 이말년 작가가 형님 실명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거는 못 나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렇군요. 네. 베텐에서 그럼 많이 푸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1호점, 2호점, 난 아메리카노 채널 또 그렇죠. 이제 실어야 되니까. 네네. 자, 아무튼 썰은 항상 쟁여놓으시고 익명 안님 LA에 사는 여자 베테너입니다. 직장 상사가 이번에 한국에 놀러 가는데 곱창 얘기를 하길래 용국님의 곱창집을 추천했어요. 외국인 셋이 가면 잘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한 분은 큰 호텔 셰프신데 혹시 스카웃이 이루어지면 LA로 넘어오실 계획 있나요? 본인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냥 떠보시는 거죠? 아니, 그 셰프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LA에 사는 분인데 네. 직장 상사가 한국에 갔는데 이제 외국 분이 오시고 네. 큰 호텔 셰프. 예. LA면은 잘 사는. 제 스타일로 얘기하면 동네 보통 아닙니까? 이제 그런 스카우트 제가 들어온다. 네네. 그래서 얼마 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액을 제안했어요. 거액이요? 예. 가 있지. 가 있어. 내가 티켓 끊어서 간다. 아침부터 영어 학원 다닙니다. 생활 영어 필요해야 되니까.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이럴 때 한번 튕겨야죠. 아 끝나. 생각해 보겠다. 아니에요. 네. 그럼 그냥 떠난다니까? 액수를 딱 보고 어. 하루 정도 생각하게 좀 해달라. 그리고 저는 원래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원래 미국을 가고 싶었습니다. LA 가고 싶었고요. 여기서 만나네요. 그러면 다음 날 가격이 깎여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징징데이지 가서 왜 말이 다르냐고. 그럼 그 절반으로 또 깎입니다. 안 되는 사람 이유가 있어. 거래 하면... 기본 아닙니까? 예, 한번 튕겨줘야죠. 아 튕기는 걸 해보질 않아서 살면서 덥석 물죠. 바로 물어야 돼 그런 거. 예. 근데 지금 의상은 왜 뉴욕이에요? 아 그런가요? 이거 다 예. 찢어야겠다 집에 가서. LA를 싹 갈아입고 예. 앞에 서 있어야죠. 다저스 유니폼 입고 있으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본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갈비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자, 채팅창에 미국 가서 장사하면 종범 곱창 없더냐고 하신 분 있고요. 막 던지르군요 또. 시작됐어요.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여자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소개팅을 했는데요. 친한 친구한테 소개팅 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자기랑 소개팅했던 남자라고 하네요. 세상 참 좁네요. 저는 이 남자가 나쁘지 않았는데 친구는 너무너무 별로였다고 만나지 말라고 저를 극구 말리네요. 용국 삼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만나도 되는 사이일까요? 야, 이런 운명적인. 네. 이게 뭐 악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 저를 삼촌이라고 부른 거 보면 본인이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는 걸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의 나이를 직접 입으로 듣기 전까지는 그냥 액면가 보고 판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오빠라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네. 남자분이 똑같이 겹치면 업체에다가 이렇게 결혼업체나 이런 데다가 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쵸? 일단 뭐 업체가 아니라 그냥 지인의 소개를 받았는데 우연히 겹쳤다라는 설정으로 가죠. 야, 예. 그럼 남자분이 되게 많은 분을 알고 있는 거고 같은 뭔가가 좀 공동체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애가 진짜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고 간에 내 눈에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쟤랑 결혼했다고? 둘의 눈이 딱 맞는 거예요. 이 앞에 그 친구분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맞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친구 말에 연애할 때 전혀 의존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개인 감정이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왔을 때 손님을 똑같이 대해도 많이 먹는 테이블과 안 먹는 테이블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릅니다. 네네. 칠전도 자체가 완전 다르지. 예, 갖다 드세요.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 남자분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는 그 친구분과 지금 만나신 분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을 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100%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너무너무 별로였다고 긋고 말리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봤을 때 좀 내가 만약에 혹시 대시를 했다가 네네. 거기서 까였거나 그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애프터를 못 받았거나. 예, 그럴 네. 수가 있는 거죠. 이 남자가 친구한테 관심이 없었을 가능성.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친구에 대한 또 이상한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랬는데 제가 그때 애프터 거절했어요. 어머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아하. 비밀이 밝혀질 수 있을까 봐. 네네. 기밀 누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사연만 봤을 때는 그 남자가 별로다라는 거를 굉장히 각인을 시켜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못 가진 남자 너는 갖지 마라. 약간 아직도 친구가 혹시 간을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가면 거의 아닐 확률이 많아요. 딱 만나는 순간 초반엔 난 좋은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이제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래서 만나지 말랬구나. 라는 게 빡빡 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먼저 만나봤고 어떤 과정을 같이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뭐 밥을 먹는다든가 영화관을 본다든가 어떤 경우가 있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의 말 앞에 그 지나간 사람들의 말이 어느 정도 부분은 맞을 때가 좀 있어요. 네. 사실 일단 이분들이 만나게 돼야 저희도 이제 스토리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나죠 우리는. 왜요? 여자 베테너니까? 거의 잘못되더라고 이게. 연애는 특히 일과 연애 중에서 연애는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8749님은 애프터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자기 생각 얘기. 그러니까 친구도 애프터를 못 받고 본인도 아직 애프터를 안 받은 건지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만났고요. 그 친구가 반대를 했는데 나는 괜찮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보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딱 그거죠. 자,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봅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이 여자분이 살짝 성을 넘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먼저 만나고 연인의 가정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는 이유는 여자 베테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많이 앞서가지 않는데 살짝 앞서갑니다 지금. 네. 네, 느낌 확 나죠?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그치 많이 앞서가는데 예, 영어 유치원 알아보고 막 그러는데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저희 보는 라디오로 계속 뭐 광고 시간에도 저희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정용국 씨가 막 허리가 부러져라 90도 인사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누가 오신 거냐고 높으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이 왔냐고 네. 하신 분이 있어요. 사장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사장님이나 방통위원장 아니면 주지스님이다. 방통위원장은 제가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쳐다보죠 이렇게. 뭐야 예. 이거. 근데 지금 데뷔가 됐나 봐요. 네. 저는 뻣뻣하게 앉아있고 정용국 씨만 허리를 부러져라.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DJ면 본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게스트인데? 예. 이거 나름대로 또 그 이제 완전히 다른 부서에 계시지만 그 라디오에 계시던 시절에는 그 배성재 주말 유나이티드를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영향이 있었던 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생각할수록 베디가 일어나야 되는 거네. 나는 앉아있어도 되는 거예요. 친하거든요. 전 약간 굽신거리는 게 몸에 배가지고 일어납니다. 자, 그렇고요. 이 3301님 여자분입니다. 요즘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가족들한테 공부한다고 큰 소리 뻥뻥 쳐서 노트북도 사고 책도 사고 인강 결제하고 돈을 잔뜩 들였는데요. 공부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몇 마디 못해요.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은데 들인 돈이 너무 많아서 눈치가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만둘 방법 없을까요? 근데 중국어가 저도 초반에 살짝 도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죠. 네. 저는 이제 뭐 대충 누가 하는 거를 보고 그때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 개그맨 쪽
그 협회에서 그런 얘기가 한 번 있었었어요. K-팝 가수들이 중국에 진출을 엄청 많이 한다. 근데 거기에 진행을 맡으면 그 중국 쪽에서 주는 페이가 굉장히 센데 중국말을 할 줄 아는 개그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라 하고 저희 그때 단체로 배우다가 담배만 많이 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단체로 배우니까 쉬는 시간에. 네. 뭐야 이거 그냥 한국에 있자. 국어 공부 열심히 안 했었는데 네. 갑자기 중국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뭐 북경어랑 또 광동어랑 많이 다르고 어순이 또 영어랑 아니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중국말을 하고 있어 지금. 예.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외울 글자도 너무 많고. 돈 벌기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수익이랑 연관되는 회사 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취미삼아 시작을 하신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접는데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몰 비용이 많지 않다. 네. 솔직히 쉬운 거는 초반에 일본어가 좀 쉽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 보여주려면 노선 변경은 괜찮다. 중국어는 뭐 어렵다 그러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약간 취미라면 처음부터 쉬운 거를 가자. 이게 맞다고 보는 거죠. 성조가 되게 어렵기도 하고. 진짜 어려워요. 예. 예. 막상 중국 갈 일도 없고. 네. 보통 이런 분들은 거의 중국을 한 번도 안 갔다 왔어요. 그냥 배우는 거야. 예.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담치는 소년민. 게다가 중국어는 사투리가 엄청 많아요. 제가 예전에 저쪽에 홍콩 쪽 한번 갔다가 아는 친구를 만났는데 중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중간에 통역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너무 끝에 있어. 그럴 수 있죠. 사투리가 너무 세니까 네네. 가운데 계신 분이 중국 분인데 통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만나야 얘기가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거의 뭐 15억 명이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부터 쉬운 거 갑시다. 예. 네. 하여튼 그래 어렵고 또 중국도 한자, 일본어도 사실 대부분 또 한자여가지고 네. 그게 걸림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한글이 아닌가. 한글이 어렵다. 난 그 어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글은 위대함이죠 또. 진짜 힘들어. 변형이 다 되니까. 네. 힘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분께 영국이의 일침. 어차피 지금 포기하셔야 되는 게 가족들도 기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는지도 몰라 공부를. 어차피 뭐 그만뒀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렇죠.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자 6715님 성별 미상. 쉬는 날 회사에 무슨 일만 생기면 부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네. 제가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데 살거든요. 그럼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회사에 갑니다. 그렇다고 전화기를 꺼놓으면 부장님이 전화기를 왜 꺼놓냐며 뭐라 하십니다. 쉬는 날 부장님 전화 안 받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그냥 핵심적인 얘기만 하면 전화를 받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왔을 때 받는 게 아니라 확인 전화를 걸면 됩니다. 일단 부재중으로 네. 돌려버린 다음에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이 직원이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그 급한 일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데 전화를 돌리겠죠. 네. 그리고 급한 사람이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일이 해결이 돼. 4시간 정도가 지나. 전화하셨었네요. 됐어 해결했어.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전화를 받으면 내가 어디 있던 간에 거기를 난 달려나가야 돼. 부하 직원이니까. 근데 전화를 난 하긴 했는데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이제 그게 전혀 나한테 해가 오지 않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렇죠. 저도 이거는 뭐 동의하고요. 예. 저도 실제로 뭐 주말에는 전화를 잘 안 받았기 때문에 예. 주말에 전화가 온다 이건 분명히 뭔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냥 안 받아야 되고. 회사에서 오는 건 솔직히 반갑지 않은 일이 굉장히 많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되고 해결해봤자 본전이야. 제대로 안 했다. 그렇죠. 이런 거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받는 게 낫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한동안 목동에 살았었는데 목동에 맞아요. 사는 걸 알려놓으면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와. 계속 비밀로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전화 부재중으로 일단 넘긴 다음에 한두 시간 뒤에 이제 전화를 해야겠다. 그렇죠. 그래놓고 까먹고 그냥 월요일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겠다. 심지어 그것도 이거 굳이 월요일 이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얘기를 해야 되나? 하지 말까 했는데 얘기가 역시 없어요. 그분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예. 결론은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 해결했다. 딴 사람이 총대맸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상황이 종료되면 네. 그 다음에는 다들 까먹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필요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생각에 났던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정말 급했으면 부장님이 직접 가셨겠죠. 그렇죠. 네. 채팅창에 역시 패급이라고. 이게 다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런 방법을 저는
권유를 드리는데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받아줘야 돼. 대놓고 하면 안 돼요. 살짝 맞아요. 페이크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얘가 웬일이지? 라고 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죠. 그리고 그때는 진짜 무슨 일이 있었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제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극단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 생활 안 해본 분들이. 거의 다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6715님께 용국이의 일침. 정말 중요한 일이면 부장님이 자기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누군가 다 돼. 내가 없어도 회사는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채팅창에 근데 주말에 맨날 집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화하죠. 다 알죠. 여러분은 뭐 주말도 있잖아요. 음. 여기는 주말에만 있는 거고. 저희 베텐 주말에 켜도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계속 오잖아요. 예. 365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말에만 있다 보니까 예. 네,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사회생활의 기본을 다져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인프라처럼 중요해요. 예. 저도 이제 김환 같은 친구 잘 이제 백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 안 받아도 김환이 합니다. 그러니까 또 웃긴 게 김한 씨는 또 자기 밑에 또 백업이 또 있어. 그렇죠. 그렇게 있죠. 예. 네. 이게 항상 인프라예요, 그것도. 맞아. 인적 인프라. 네. 예. 자, 그러면 정익명님 남자분입니다. 정말 잘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이어서 하는 중이고 서울의 80평대에 사는 정말 부자 친구예요. 이야. 그런데 이 친구가 제 딸 돌 때 200만 원을 해줬습니다. 이제 곧 친구 아들의 돌이라 저도 좀 챙겨주고 싶은데 똑같이 200만 원은 부담스러워서요. 이 친구만큼 잘 살진 않아도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은데 부자 친구에게는 뭘 해주면 좋을까요? 똑같이 200을 해야 될까요? 금융사연이었네요. 네. 일단 서울 80평대 아파트. 강남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강남일 수도 있죠. 강남이면 강남이라고 얘기했어. 정말 부자 친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강남이면 얘기했다. 서울이라 아니라 강남 80평이라고 했다. 왜 그 얘기를 했죠. 강남 네. 80평대 그러니까 강남이 아닌 쪽에서 80평대. 뉘앙스를 잡아내. 네. 그리고 정말 부자겠죠. 항상 기준은 내가 되기 때문에 네. 80평대 아파트 솔직히 가격이 꽤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돈이 많아도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애기 돌 때 200만 원을 냈다. 홍재 씨는 얼마 하실 겁니까? 야, 이거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죠? 네. 난 정해놨어요. 얼마요? 300입니다. 왜죠? 누구나 200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100을 더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보다 당연히 돈이 없는 걸 알아요. 예. 근데 똑같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200만 원 준 사람은 진짜 기억에 남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50을 해야 되나 100을 해야 되나 200을 해야 되나 이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가려면 100을 더 얹히는 겁니다. 무슨 이득을 보려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평상시에 많이 그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300을 한번 딱 해주면 기억에 무조건 남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약간 좀 불리한 입장에 있을 때 그 친구 머릿속엔 이런 인식이 들지. 그래도 쓸 땐 쓰더라고. 약간. 이게 금융의 약간 펜스 역할을 하는 경험담 아니겠습니까? 전 예전에 채팅창에 지도단이라고 막 뺐네.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전 예전에 행사 이런 거 갔을 때 네. 돌잔치 똑같이 근데 되게 돈이 많은 친구였어요. 음. 저는 행사페이를 지금까지 거의 안 받고 간 적이 없거든요. 네. 이 친구는 안 받았어요. 먼저 축하해줬고 네네. 어. 뭐가 돌아왔습니까? 잡혀갔어 나중에. 돈이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잡혀갔더라고. 약간 투자다. 네. 장기 투자로 생각해라. 그렇죠.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래요. 네. 무슨 자이언트 스텝이냐고. 저는 200을 했는데 나는 300으로 줘라? 이게 나이에 따라 생각하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 인프라가 원래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큰 부자인데 나한테 돈을 쓰는 친구 만나기 진짜 쉽지 않아요. 거의 안 만나. 왜 항상 내 주변에는 나보다 더 없는 애들만 있는 거야. 진짜 힘든 기회거든요. 네네.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으면. 채팅창에 마음 많은 200만 원짜리 편지를 보내는 거 어떠냐고. 갈기갈기 찢어버리죠. 20만 원인 줄 알았다고 연기하자. 돈은 근데 쓸 때 쓰는 게 티가 팍팍 납니다. 쓸 때 써라.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레이스를 해라. 200 받고 난 100 더. 올인. 네. 끝. 종이약 200마리 어떠냐고. 이거 약간 정신이. 배영처럼 축의금 받을 일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고. 그건 살짝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근데 어차피 자녀가 있고. 저도 지금 풀기만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수가 아예 없죠. 네. 예. 저도 2000년부터 축의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22년 동안 내고 있죠. 네. 못 받아?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억이 넘어요. 낸 게. 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법안 발의가 돼야 됩니다.
비혼 선언했을 때 60세면 돌려주기. 60세 때? 네, 돌려주기. 살아있으면. 살아있으면 돌려주기. 무조건 살아야겠네. 네, 그럼 돌려받는 제도가 있어야 돼요. 네. 솔로식. 그렇죠. 예. 아니면 비혼식. 내가 결혼을 했으면 나중에 이혼했을 때 돌려주기. 위로금. 돌잔치 안 하니까. 알겠고요.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300 투자해서 대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진짜 좋은 거. 이런 사람 나중에 나한테 큰 돈 그냥 빌려줍니다. 1,000만 원만 입금돼 있다니까. 대출 안 받아보신 분들은 몰라요. 네. 네. 자, 채팅창에 위로금 갑론을박이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 요즘 많지 않습니까? 환급제 도입하자. 환급제 도입해야 된다. 나 너무 많이 냈다. 필요합니다. 네. 300이 3억이 되는 마법이냐고. 아니 3,000까지인데요. 그래요? 네. 전화 딱 한 통하면 알았어 이렇게 딱 물어보죠. 근데 50만 원 냈어. 나중에 전화할게. 그 사람한테 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빌려줄 데가 없는데 그 사람이 빌려주는 거니까 대단한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보증금이냐고. 좋죠. 딱 걸어 넣는 거지 공탁금. 자, 그러면 4268님 여자분입니다. 같이 일하는 분 중에 저보다 한 살 많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언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밖에서도 그렇고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저한테 종종 언니라고 부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언니인 줄 알아요. 제가 저한테 왜 언니라고 하세요 하니까 그냥 널 보면 언니 같아서 하더라고요. 이젠 좀 기분이 나쁜데 뭐라고 말해야 언니라고 안 부를까요? 이거 신경이 많이 쓰이신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예. 저는 이거 약간 좀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우차사 할 때 신인 개그맨들이 들어왔어요. 네네. 저보다 나이가 다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이도 어린 것들이 말이야. 몇 살이야? 몇 살이고 몇 살이야? 하고 뭐 하다가 머리통을 제가 한 대 땅 때렸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갔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만사마였어요. 네. 몇 살이야? 제가 77 아닙니까? 76입니다. 아니 만사마만 76이더라고. 되게 미안하더라고. 한 살 형이요. 한 살 형이었어요. 예. 만사마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미안해서 형 막 이랬는데 남자들끼리는 초반에 봤다가 모르면 이게 그냥 유지되고 나중에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 넘어가는데 여자분들이 은근히 까듯이 언니 이런 거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도 그러면 똑같이 언니라고 부르는 게 전 맞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 언니로 배틀해라. 네, 언니로 부르는 게 당연히 낫죠. 어허. 언니 아니면 진짜 언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진짜 언니 덕가락질하면서. 진짜 언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 형재 씨도 아마 알 텐데 저희 그 라디오 작가 누나 중에서 보는 사람마다 자기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작가인데 어머 자기야. 어머 자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나는 왜 다 자기야라고 불러?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만나면 다 자기야야. 어머 제가 자기야. 작년에 헬로 트로트 할 때 네. 이덕화 선생님이 저한테 항상 자기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이름을 잘 이름을 모르시나?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넘어갈 때 누구나 자기야. 자기가 얘기 좀 해. 그래서 그 이덕화 선생님이랑 하루에 이제 2개씩 녹화를 하고 나면 밤에 잘 때 계속 들려요. 자기야. 계속 인상적이죠. 예. 네, 그래서 누가 모를 때 부르고 싶기 편하게 부르는데 자꾸 귀에 거슬리면 그거는 본인도 똑같이 그냥 불러주면 된다. 네네. 그리고 저는 이분의 성향 자체가 그냥 자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거라 생각을 해요. 본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을걸요. 네. 자기야는 근데 약간 뭐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언니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언니를 근데 거의 언니라고 많이 부르긴 해요. 엄니라고 부르라고. 언니 이렇게. 언니라고 그 언니가 부르면 엄니 이렇게 응수해라. 어머니. 같이 부르는 게 약간 누가 봤을 땐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냥 한 번 정도만 해주면 결국 나중에 신경을 본인이 많이 쓸지언정 없어집니다. 네, 그렇죠. 자, 4268님께 용국이의 일침. 진짜 열받으면 삼촌이라고 부르세요 그냥. 삼촌. 왜요? 얼굴이 삼촌같이 생겨가지고 보면 삼촌 생각이 나더라. 네. 자, 조형성님 남자분입니다. 최근에 축구 콘솔 게임에 빠졌습니다. 저번에 전설의 선수들을 뽑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피를로 선수를 뽑기 위해 100만 원 현질을 했어요. 결국 피를로를 뽑지 못했고요. 그런데 막상 현질을 시작하니 원하는 선수를 영업할 때까지 현질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쵸. 배디도 게임에 현질 많이 하시잖아요. 정신 차릴 수 있게 일침 한 번만 날려주세요. 예전에 현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게 뭐 결제가 100만 원 되죠. 가지고 뭘 현질이라고. 그쵸. 솔직히 예.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걸음마지. 뭐 예. 100만 원을 가지고. 근데 본인은 처음 했으니까 충분히 이럴 수가 있고 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진짜 이제 그냥 점 하나 찍은 거다. 물감이 이제 쭉쭉 번져나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쨌든 멈추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건데. 그렇죠. 예, 이거를 한 번에 쓰면은 죄책감이 엄청 커가지고 한 번에 하면 내가 나를 굉장히 미워하게 되거든요. 100만 원을 내가 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긁어놓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네. 이것을 10달 동안 나눠 써라. 차라리. 근데 그 전에 또 생길 텐데 그 긁을 만한 일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사실 계속 긁게 만들긴 하는데 네. 아무튼 최대한 나눠 써라.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취미를 느낀다고 하면 어느 정도면 벌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따라 또 오는 행복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잘 조절하는 게 낫고 대출까지는 가지 말자. 그렇죠. 그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대출해서 게임하면 큰일 납니다. 대출 게임 되는 거지 뭐. 채팅창에 배성재가 프리한 이유라고 하시면 돈이 필요했어. 프리하고 조금 더 쓰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유가 내가 생기니까. 현질을 하기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한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진짜. 네. 돈 더 많이 벌어야지. 네. 그렇죠. 이런 쓰다 경우도 보니까 막 그런 생각도 들었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업무의 영역이잖아요. 저한테는 제가 게임 녹음도 하고 그럴 수 또 있죠. 축구라는 건 어쨌든 저의 그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억지가 살짝 들어가긴 했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경비 처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 그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쓰는데 이거 경비 처리 원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갔었는데 살짝 선 넘었습니다. 지금. 예. 적당히 하셔라. 예. 네. 자 조영성님께 용국이 일침. 이런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여친 무조건 없지. 거의 없어요. 이게 제일 행복해. 자 빠르게 하나만 더. 자, 네. 안진희님 여자분입니다. 친구가 시간 약속을 안 지켜도 너무 안 지킵니다. 학교 학원 지각은 물론이고 저희끼리 놀러 가는 것을 약속해도 안 지켜요. 이 친구 기다리다 고속버스 놓쳐서 다음 버스 출발할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남자친구 만날 때도 이런다는데 어떻게 해야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릴까요? 약속 시간을 너무 안 지킨다 해도 네. 이거는 그냥 뭐 바로 1층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진희님 여자분께 용국이의 일침. 약속 안 한 거 아니야? 그냥 흘려 던진 거 아니야? 약속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3시간 늦게 올 정도면 안 한 거지, 약속을. 상대방이 약속이라고 생각을 안 한 존재일 수도 있다. 네, 본인이 그냥 혼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다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고. 시간을 지키는 건 생활 습관이고요. 네. 예. 늦으면 두고 가고. 약속을 늦었냐 마냐를 따지기 전에 약속을 했냐 안 했냐. 일단 이거부터 따지는 게 낫다. 혼자만의 약속. 네.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자, 큰 거오는 내일 넉피아. 내일은 넉피아 생록방이 7시부터입니다. 내일 빡시겠네요. 예. 새신랑 넉살 게스트가 범죄 심리학 교수라고 괜찮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울릴 것 같습니다. 뭐가 어울려요? 그 아래 나오는 박지선 교수님이 오시고요. 그 넉살 씨가 리액션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보니까 충격을 굉장히 쉽게 받는 캐릭터더라고요. 많이 보여주십시오. 박지선 교수님이랑 저는 이미 마피아 게임 한 판 붙어봤는데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임은 김아랑 노아름 선수가 옵니다. 예. 채팅창에 이덕화 선생님 성대모사로 야한 꿈 꾸세요 해달라고 하시죠. 누구야. 자기가 얘기해. 자, 오늘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정용 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야한 꿈 꾸세요.